I know it sounds crazy. Your numbers are absurd. I don't And know get what that you're you get talking TV about. spots. Okay, let me I just, get it. we're going to jump in here. Noted Wall Street Bear GLJ Research founder and CEO Gordon Johnson. We're the biggest bears on the street. These stocks are going to drop and people are going to lose fortunes. The reason why.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그동안 인플레이션 기대와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심하게 짓눌려 있던 나스닥 시장이 대반전했습니다. 장중 한때 4% 넘게 상승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3.7%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채권 수익률은 오늘 1.5% 초중반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의 상승 분위기를 견인했습니다. 물론 나스닥의 상승은 그동안 심하게 주가가 하락한 주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술적 반등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실제로 그동안 심하게 하락했던 기술주 중에 상승하지 못한 주식이 거의 없었고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어느 하나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기술주가 오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앞권은 단연 테슬라죠. 테슬라는 오늘 무려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673달러 부근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원래도 T-익스프레스 저리 가라 하는 롤러코스터를 태워주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번에도 또 한 번 주주들에게 굉장한 즐거움을 줬고요. 1년 동안 30% 넘는 하락이 무려 3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번 하락 역시 종가 기준으로는 작년 9월에 있었던 나스닥 대조정 때의 테슬라 하락과 거의 엇비슷한 하락을 보여줬고, 다만 저번 조정이 단기간에 일어났던 것에 비해 이번 조정은 한 달 이상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반전과 함께 왔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님들에게 심리적으로 더 큰 고통을 주었던 하락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락이 완전히 끝났다고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바닥권에서 순식간에 20% 정도 상승을 한 만큼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이 향후 나올 것입니다. 주가가 심하게 떨어졌을 때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듯이 반대로 심하게 오를 경우 그에 대한 반발로 더블딥, 이중 바닥이 나올 확률이 높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에게 그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마찬가지예요. 고양이가 살아있는 미래가 있고 고양이가 죽어있는 미래가 있듯이 이중 바닥이 있는 미래가 있고 없는 미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까보기 전에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그런 단기적인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죠. 기업이 장기적으로 미래에 훨씬 큰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중 바닥이 와서 또 한 번 주가가 하락을 하던 아니면 이대로 계속 반등을 시도하던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그런 단기적인 변화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주가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단기적인 예측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테슬라의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 중 하나라며 단연코 중국의 2월 판매량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2월에 중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가 총 18,318대 판매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1월 대비 약 18% 정도 증가한 거죠. 특히나 2월에는 중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설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휴 기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거의 폭등에 가깝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2월달은 원래 중국의 차량 판매 최악의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니오의 경우에는 20% 넘게, 리오토와 샤오펑은 60% 가깝게 2월 판매량이 감소를 했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20% 가깝게 증가를 한 거예요. 물론 테슬라가 이쪽에 대기 수요들을 빨아먹은 것도 있겠죠. 하여간 그로 인해서 중국산 테슬라의 모델 Y의 파워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 모델 Y의 경우에는 1월에 1641대에 비해 무려 3배 늘어난 4630대를 인도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생산량은 23,632대였고 나머지는 수출을 했겠죠. 어쨌든 이 중국 내에서의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1분기 예상 인도량의 17만 대에서 18만 대 사이의 인도량을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감산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확률은 더욱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FSD의 베타 버전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베타 다운로드 버튼을 출시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누구나 베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FSD 베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이 테슬라의 FSD의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심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스스로 자율주행을 위한 칩을 설계를 했죠. 이번에 캐시우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애플이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 된 거는 스스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동차 업계에서 자율주행 칩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회사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심지어 이 칩은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칩보다도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반도체 칩을 설계할 수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차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다른 회사의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또한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도 스스로 만든 하드웨어에 맞춘 통합형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충분히 좋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엄청난 경쟁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수십 곳이 넘을 텐데 그럼 애플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스마트폰은 결국 껍데기죠. 물론 그 껍데기도 많은 차이가 나지만 결국 핵심은 스마트폰의 뇌에 해당하는 AP와 그로 인해 돌아가는 독자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만으로도 많은 차이가 나지만 결국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지금의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껍데기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어느 회사나 다 좋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때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바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책임지는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모두 책임지고 설계할 수 있는 테슬라와 그렇지 않은 다른 회사들의 차이는 지금의 애플과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의 차이 그 이상으로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뉴스트리트 리서치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78달러에서 전 고점 근처인 900달러로 한 번에 50% 이상 상향시켰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최근 목표 주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굉장히 높아져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평균 목표 주가가 600달러를 넘겼는데요. 어제 가격 기준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보다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그동안 많이 보아오셨던 분들이라면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보다도 못한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황당하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테슬라는 언제나 목표 주가를 껑충 앞서갔었죠. 이번 테슬라의 하락이 정말 어느 정도 패닉셀링이었고 어느 정도 과매도였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피에르 페라구는 이번 목표 주가 상향과 함께 테슬라의 등급을 바이로 상향 수정했고요. 이유로는 2023년까지 테슬라가 200만 대의 차량을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이로 인해 2023년에 현재보다 훨씬 높은 주당 순이익 EPS 12달러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900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결국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따라갑니다. 테슬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년 50% 이상씩 실적을 개선을 할 거고 결국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결국 이전까지와 마찬가지로 그 목표 주가를 훨씬 앞서 나가겠죠. 이번처럼 목표 주가 밑으로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기회가 두 번 다시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업이 실제로 실적을 내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결국 오를 테고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심하게 하락했던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많은 주주님들에게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은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던 뭐하던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기분 좋게 즐기시길 바라고요. 제가 하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좋고 잘 나갈 때는 조회수도 잘 나오고 구독자도 많이 늘지만 주가가 떨어지고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도 안 늘고 악플도 많이 달립니다. 하지만 그런 단기적인 오르고 내림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 유튜브도 오래 하지 못합니다. 주식을 하던 유튜브를 하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모든 본업과 모든 일상에서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그리고 당장 눈앞이 아니라
앞날을 보면서 매일 내가 할 일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그냥 즐거운 상상만 하는 그런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